안녕하십니까. 넥스트 시티 포럼 대표 김동근입니다. 이번 주제는 고령 친화 도시로 선정했습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는 국가 한국입니다.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동기는 과학기술 발전이 아닌 인구구조의 변화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아가 고령화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인 사안입니다. 단순히 노인 복지에 한정한 사안이 아닙니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거대한 흐름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인식과 제도, 시스템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이러한 메가 트렌드를 보지 못한 채 지엽적인 분야에 매달리고 있지 않나 걱정이 앞섭니다. 고령에 대한 우려는 많이 하고 있지만 실천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도시 모습에는 그다지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교통 서비스, 주거 서비스 등 각종 생활 서비스와 도시 인프라는 평균 수명 70세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표준과 기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고령 친화 도시는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번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고령 친화 도시에 대해서 토론하기 위해서 전문가 한 분을 초청했습니다. 중앙대학교 김영주 교수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고령 친화 도시라고 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의 위안이 됐다고나 할까요? 하는 것은 유엔에서 새로운 인구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유엔에서는 18세부터 64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하고 65세부터 79세를 중년이라고 이렇게 칭하더군요. 80세부터 99세까지가 노인, 또 100세 이상은 장수노인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평균 70세를 대상으로 사회 인프라를 생각했었던 사회에서 이제 100세가 된다고 한다면 많은 부분 유엔에서 정한 중년이라고 하는 그 연령대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구를 갖게 됐고 새로운 자산을 갖게 됐다라고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65세부터 79세를 중년이라고 하는 분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 65세는 아직 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노인의 연령 기준을 올려야 된다라는데 많이 동의를 하고 계시죠. 네. 아마도 그 65세부터 79세 대부분들이 본인 스스로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노인이라고 동의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그 65세에 넘는 것은 이제 복지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심리적으로 보면 분명 다 65세부터 저는 79세까지가 다 중년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더라도 저희 아버님 60세 됐을 때 환갑잔치 해드렸습니다. 근데 요즘 환갑잔치 하는 분들 60세 못 봤습니다. 70세도 아마 그냥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정도지 사회적으로 그렇게 축하해야 될 의미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사회 과연 이렇게 연령이 이제 새로운 나이가 들어와서 그분들이 활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많은데 과연 우리 사회가 그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 그 부분들이 충분히 그 연령대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물론 그 연령층이 높아지고 뭐 평균 수명이 이제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고 연령층이 이제 많아지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아직은 많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제 실태 조사라든가 이제 그런 현황을 보더라도 이 노인분들이 고령자분들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질 높은 그런 일자리가 아직 부족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일을 하고 있는 노인들이 현재 한 3분의 1 정도인데 그분들 대부분이 이제 이런 뭐 청소라든가 용역이라든가 가사라든가 뭐 이제 그런 조금 그런 부분의 일자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서도 제가 얘기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층이 이제 그 구성이 달라지잖아요. 아까 이제 뭐 이제는 뭐 신중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그 노년 계층으로 이제 진입을 했는데 기존의 노인들하고 이 신중년층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이제 소득이나 뭐 학력 수준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고 당연히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뭐 소비 패턴이라든가 이 추구하는 가치 자체가 많이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이제 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필요성은 이제 높아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안이 아직은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것들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이제 조금 멀다라고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아마도 우리 고령화 사회 성큼성큼 다가오는 데 비해서 우리 준비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그 발표하신 자료를 보게 되면 아주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말씀을 해주시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의 그 준비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참고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서 우리하고 좀 비교해 볼 때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좀 배워야 되겠다 싶은 것들이 있다면 조금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이제 고령 친화 도시의 그 고령 친화도를 진단 평가하기 위한 그 가이드라인이 이제 WHO에서 제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물리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복지적인 측면으로 이제 나누어서 그거로 이제 진단을 이제 좀 더 아주 세밀하게 하면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살기 좋은 그야말로 고령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이제 세부 전략들을 이제 모색을 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도 일부 시도를 하고는 있지만 이제 그 먼저 현황을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각 그 지역의 노인들이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 이게 이제 대도시, 뭐 중소도시, 그다음에 이제 그 외곽으로 나갔을 때 그 노인의 구성층이 굉장히 달라질 것이고요. 그 이분들의 이제 뭐 수준, 소득 수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추구하는 생활 방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이걸 이제 현황을 먼저 잘 진단을 해야지만 거기에 잘 그 부합하는 대안을 찾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너무 큰 규모에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일단 단위를 좀 작게 나누어서 소규모 단위로 이제 나누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시민들과 이제 민관산학들이 이제 그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서 현황을 진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지금 이 뭐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얼마나 있고 주거 문제로 힘들어하는 고령자 계층이 얼마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복지 서비스에서 소외가 되어 있는 고령자 계층은 또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뭐 여가나 문화 이런 생활 교육을 받고자 하는 노인들의 요구는 얼마나 충족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에 이제 근거를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깊이 있게 이제 먼저 진단을 하고 거기에 아주 그 대응을 하는 이제 전략, 그 실행 전략을 뽑아내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례를 만들기는 했어요. 노인 관련 이제 조례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그 WHO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제 가이드라인의 틀에는 맞춰 놓고 있는데 세부 전략이 이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전반적인 그런 이제 큰 방향만 맞춰 놓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하나 핀셋처럼 꼽아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그 수요를 니즈를 충족시킬 만한 대안을 내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제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각 나라는 그 나라의 특성에 맞춰서 여러 대응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공통점은 있을 것 같다. 그것은 세부적인 구체적인
그 현황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좀 약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까 교수님이 발표한 WHO에서 노령 친화 도시에 대한 가치의 기준으로서 몇 가지를 제시를 하셨습니다. 활기찬 노년, 그리고 살된 곳에서 나이 들기, 뭐 이런 것입니다. 우리 우선 활기찬 노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들이 참고를 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까요? 구체적인 예시가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그 활기찬 노후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 사람이라면 이제 노화를 피할 수가 없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제 그 최대한 그리고 가장 그러니까 최대 오랫동안 좀 건강한 상태를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적인 지원과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또 지원 서비스가 같이 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뭐 이게 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아니라 뭐 다른 나라에도 우리나라에도 있기는 한데 CCRC라고 해서 연속적으로 그 노인이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의 상태를 이제 쭉 건강 상태를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노인을 위한 은퇴 주거 단지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라고 해가지고 연속 보호형 이제 은퇴자 마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에 시작이 된 것이 이제 미국의 애리조나주의 이제 선시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아주 거대한 규모의 은퇴자 마을이 있는데 뭐 크기 자체는 뭐 여의도의 한 120배 정도가 되는 큰 곳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주 그 상태가 독립적인 노인에서부터 노화가 이제 점점 진행이 돼서 이제 의존적인 상태가 되기까지 그걸 이제 한 단지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것으로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충족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 노인들의 활기찬 삶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제공이 되죠. 그래서 뭐 조금 여기는 이제 하이엔드 좀 럭셔리한 단지일 수는 있는데 골프를 치게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그 체육 문화 활동, 여가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단지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사교적인 사회적인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신체적인 건강과 더불어서 뭐 우울감도 덜어지고 정신 건강이라든가 사회적인 건강성도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보다 더 그 사회에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해서 능동적인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제 의지가 또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하나의 이제 사례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경우에 인근에 있는 대학들과 연계가 돼서 이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또 이제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학 연계형 이제 은퇴자 단지 그래서 이제 UBRC (University Based Community Retirement Community라고 하는데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스탠퍼드라든가 코넬이라든가 뭐 플로리다 대학 등에서 이제 요것들을 이제 많이 운영을 하죠. 그래서 대학이 운영 주체가 돼가지고 이제 그 은퇴자 커뮤니티를 아예 주거용 커뮤니티 시설을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대학에서 또 이제 제공을 하죠. 그래서 평생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이 고령자들이 일을 하기 위한 재취업 기회를 이제 교육을 통해서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가 문화 이런 이제 또는 뭐 인문사회 교육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일반 대학보다 이제 훨씬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비용으로 이제 대학에서 이제 노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젊은 대학생들하고 이제 사회적인 교류를 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노인들끼리만 모이는 것보다 훨씬 활기찬 생활을 또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교수님이 설명하신 두 가지 사례를 보면 하나는 가급적 노인들의 생활에 친화적인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주로 생활하는 부분, 또 하나는 대학과 연계시켜서 활발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시켜주는 이런 부분의 두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고령 친화 도시를 생각을 하면서 늘 고민하는 것은 전 세대 연령이 어떻게 하면 같이 화합을 하고 한 공간 속에서
살면서 불편함이 없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사회의 기본 인프라인 물리적 환경이 얼마나 고령을 가진 고령의 어르신들께서 불편함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늘 짚어보게 되는데 우리 사회 보면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젊은이보다 노인 어르신들은 가다가 좀 쉬고 싶으실 때도 좀 더 많으실 듯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조금 더 시간이 길었으면 좋았겠다 싶은 등등 많은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그 발표하신 사례를 보면 영상 자료도 많이 준비를 하시고 하셨던데 그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걸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그 인프라가 좀 잘 갖춰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고령 친화 도시에서 이 고령자와 이제 모든 시민을 배려한 좋은 디자인 사례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 고령자가 편하면 그보다 이제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들은 더 편안하고 안전한 그런 이제 환경을 누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공원 같은 경우가 이제 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데요. 뉴욕에는 이제 그 경계가 없는 공원이라고 해서 일단 이제 불필요한 이제 이 턱이라든가 모든 장애물을 다 없애고요. 오픈 스페이스를 굉장히 이제 늘려놓고 있고 특히 이제 고령자들의 그 보행의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조금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벤치를 좀 많이 이제 놓죠. 그리고 이제 벤치를 놓는 간격도 사실은 예측 가능한 위치에 이렇게 이제 레귤러하게 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벤치 말고도 또 노인들은 이 배뇨에 있어서 조금 기능 장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간이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그런 규칙적으로 얼마 정도 가면 화장실이 있을 거라고 이제 전망 예측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자주자주 화장실을 배치를 하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이런 야외 공원 같은 데서 좀 신경을 써야 할 공공시설물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강남구에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 근처에 가면 스마트 그린 쉘터라고 하는 이제 그 버스 대기 공간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뉴욕에서 처음 이런 이제 그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한 쉘터에 대한 디자인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시도가 되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그 해외의 사례들을 이제 많이 접하면서 우리나라는 또 사실 이 스마트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정류장을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도 추위나 더위에 대해서 고령자들이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이제 미세먼지가 요즘 또 문제가 되니까 그런 데 대해서도 이제 그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대기하는 의자 아래 좌면이 따뜻하게 이제 덮여질 수 있고 여름에는 이제 그 에어컨이 돼서 이제 시원하게 기다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어 플라스마 에어 커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더러운 공기를 좀 차단하는 그런 식의 이제 장치들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노인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배려들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금천구에 있는 이제 그 산업단지 안에도 최근에 이런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적용을 해서 보도를 굉장히 많이 넓히고 그다음에 이제 곳곳에 앉을 수 있는 휴게 시설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배치를 해서 예전에 비하면 많이 또 좋아진 그런 이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특히 이제 이런 보도나 이런 이제 벤치 같은 그 보도 계획에 있어서 이제 뉴욕이 굉장히 선도적인 사례들을 많이 선보였는데 특히 미국은 비만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비만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이제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나타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 시민의 건강을 이제 생각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차도를 줄이고 대신에 이제 사람과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너무 많은 돈을 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단순히 이제 페인팅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그 구역을 이제 표시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식물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영역을 구획을 하면서 이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이 이 걷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디자인 사례들도 이제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고령 인구가 많죠.
그래서 이 고령 인구들을 타깃으로 한 전문 이제 시장이나 상점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제 도쿄에 가면 이제 스가모라고 하는 거리가 있는데 노인들이 좋아하는 상품만을 전문적으로 모아서 판매하는 노인의 거리죠.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너무 분위기가 축 처질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굉장히 지역 경제 활성이라든가 또는 이제 매출이 굉장히 이제 높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을 한 그런 이제 고령 친화 사업의 한 이제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그 이제 그와 유사하게 이제 그 독일에도 이제 이런 에데카 50 플러스라고 하는 그 고령 친화 마켓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커다란 이제 슈퍼마켓 체인인데 거기는 이제 그 대부분의 고객이 50세 이상 고령자들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아예 그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매대 높이를 20cm 정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한 높이에서 물건을 보고 고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카트를 끄는 그 카트의 그 디자인 자체가 그 손잡이 높이를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이제 편하게 잡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트 한쪽에 이렇게 그 높이 막대를 하나 꽂아서 이걸 잡고 다니면서 미는 행위를 더 이제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카트의 그 디자인도 여러 개가 있어서 좀 더 신체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그 밀다가 잠깐 앉아서 쉴 수도 있게 카트 한편에 이렇게 의자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눈이 시력이 저하된 노인들을 위해서 상품 설명 때마다 이제 돋보기를 뭐 부착을 한다거나 계산대의 높이를 낮춘다거나 하는 그런 이제 배려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마켓의 점원들 연령 자체도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0세 이상 점원들을 고용을 해서 또 다른 이제 일자리 창출에도 이제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호응도가 높은 성공적인 고령 친화 사업의 사례로 또 꼽히고 있기도 합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제시해준 몇 개 사례를 보면서 우리 주변 환경을 둘러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가야 될 길 참 멀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고령 친화 도시라고 하는 것들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제 막 걸음마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우리 도시를 보는 전체 관점 속에서 한번 전체 도시를 디자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과제도 느끼게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